월요일 시장부터 증시가 완전히 끝장나 버렸습니다. 장중에 진짜 이러다가 주식이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몇 번이나 했고, 저는 이런 시장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도 저보다 주식을 일찍 시작하신 분이나 2008년을 경험하신 분들에 비하면은 지금 시장은 그냥 재롱 수준이겠지만, 제가 주식을 하고 나서 이런 시장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도 거의 안 했지만, 저번 주 금요일 날 계획을 해놨던 이 덕산 테코피아에 접근을 조금씩 하다가 약간의 손실이 났으며, 지금 3거래일 연속,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지만 3거래일 연속 손실이 났기 때문에 이번 달은 그냥 본전으로 마감을 한다라는 마인드로 천천히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만 아니라 증시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최대한 소액으로 매매를 하더라도 최대한 소액으로 접근을 하거나 아예 매매를 하지 않거나 그러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좀 여러 가지를 설명드릴 텐데, 일단 사이드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드카가 쉽게 말해서 코스닥 150이 6% 이상 급등락을 했을 때 발동이 됩니다.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 급등락이 심할 경우에는 코스피가 5% 정도 기준이고 코스닥이 6% 정도 기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때 발동이 되는 것이고, 오늘은 코스닥 때문에 발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이드카를 주식을 하면서 딱 한 번 겪어봤었는데 3년 전에, 3년 이후에 지금 사이드카가 발동된 게 처음입니다. 이쯤에 2015년 8월 이쯤에 제가 기억하기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가 주식을 하면서 처음 겪었고 오늘이 두 번째 겪는 겁니다. 이번 사이드카가 저번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저번 주식시장에서는 사이드카가 발동이 된다 하더라도 반발 매수세가 아주 강했고 주가를 일부러 외국인들이 가지고 놀면서 찍어 누르면서 최대한 싼 가격에 매수를 해서 마지막에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선 반등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 바로 반등을 한다든지 그랬는데, 이렇게 7%로 마감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저는 처음입니다. 이게 2018년에 코스닥의 등락률인데, 그때 사이드카가 발동되고선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이너스 4%가 나온 적은 몇 번 있어도 그 뒤로 7%, 코스닥 등락률이 7%가 나온 것은 제가 시장을 경험하고선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폭락할 때 마이너스 5%까지 나왔지만 이 7%라는 수치는 처음 봤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이게 진짜 주식을 싸게 사기 위해서 일부러 개미 털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밀어버린다, 작정하고선 우리나라 증시를 밀어버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도 처음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아까 계획대로 이번 달은 그냥 수익이 없어도 되니까 이번 달이나 길게 잡아서 8월, 9월, 길게는 10월까지 수익이 없어도 되니까 최소한 손실만 나지 않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든 간에 제자리 법칙이 있습니다. 제자리 법칙이란, 지금 예를 들 만한 종목을 다 신저가라서 찾기가 힘든데 이거를 일반 종목이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 종목이라면 여기서 오를 때 2015년부터 이렇게 계속 오를 때 이 오른 게 바이오 종목들 때문입니다. 신라젠 같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셀트리온, HLB 이런 바이오 종목들이 주도하는 장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이렇게 상승하게 된 재료는 실체 없는 바이오 종목들의 거품, 그것 때문에 아주 지루했던 박스권을 뚫고선 이 550포인트 정도에서 932까지, 작게는
500도 안 되는 포인트에서 932까지 거의 2배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932포인트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재료들이 다 사라지고 코스닥이 올랐던 바이오 종목들이 다 무너지면서 자연스럽게 재료도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재만 남았죠. 우리나라 증시에는 지금 악재만 남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목이라 생각을 하시면 원래 제자리 값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을 보시면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올랐다가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죠. 지금 주가가 사상 최저치입니다. 신저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신저가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전까지만 이게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코스닥 지수랑 비슷하게 움직여서. 이게 지금 코스닥을 견인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자리로 돌아간 셈이고, 주식들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시세를 주었다가 제자리를 돌아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개별적인 종목에서는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붙는다던가 아니면은 수급이 좋다던가 아니면 재료가 있다던가 그래야지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그 오른 자리를 유지시켜 주면서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인데, 이거는 수급도 없고 재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거래량은 쓸데없고 이거는 개별 종목 거래량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량은 볼 필요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올랐던 자리를 유지 못 시켜주면 당연히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도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간다면 개별 종목에서는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보통 종목들이 확 올랐다가 갑자기 제자리로 돌아간다면 그 제자리에서 갑작스럽게 하루 만에 10%, 20%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급등이 나온 뒤에 윗꼬리가 안 달리고선 그 상승분을 계속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유지를 못 시켜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오뚜기처럼. 그래서 코스피는 이미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2000포인트를 깨고 지금 증시에서는 뭐 지지 이런 건 없습니다. 지지 같은 건 없고 선 긋고선 그걸 계산한다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증시가 앞으로 오를 만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그 뒤로도 오를 만한 재료가 없는데 일본과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에서는 오를 만한 재료는 단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온 상태가 맞고, 그 뒤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면 주가는 어떻게 되나,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코스닥도 완전히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들어오려면 550포인트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돌아온 거나 마찬가지이고, 증시가 한 4년 전으로 다시 복귀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4년 전에도 증시가 이렇게 안정화 구간에서 거래가 될 때 하락이 멈추고 자기 자신의 그냥 가치만큼 그 근처에서 움직일 때는 분명히 수익을 주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힘들겠지만 차라리 지금 상태에서는 하락이 멈춘 뒤에 자신의 제자리 값을 찾아간 뒤에 그 뒤부터 증시가 변동성이 없이 거래되다가 이런 식의 흐름만 되찾는다면 그때부터는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증시가 언제까지는 폭락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게 400포인트, 300포인트 이렇게 폭락을 한다면 이걸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기 때문에 이 제자리에서 당연히 하루 이틀 정도는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7%를 떨궜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할 때도
어마무시하게 반등이 나올 겁니다. 뭐 하루 만에 코스닥 지수가 3% 4% 오를 수도 있을 것이고 하루 이틀 반등을 해주겠지만 그 반등하고선 유지를 못 시켜준다면 다시 저점을 깨는 액션을 취한다면 그때는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중을 계속 줄이거나 아니면은 주식을 사지 말거나 그렇게 대응을 해야겠죠. 지금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이 증시의 안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들은 먹을 게 있을 때 빨리빨리 줄 때 먹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지금 증시에서 지수를 방어하는 주체가 연기금입니다. 작년 폭락장에서는 금융투자가 나왔죠. 금융투자가 지수를 방어했었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연기금이 방어를 하지 않았습니다. 폭락을 하더라도 연기금 쪽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합세해서 지수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연기금이 지수 방어 목적용 기관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태가 저는 제 생각으로는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증시를 받쳐주는 기관이 있다면 감사하겠지만 그래도 이 연기금이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그런 기관인데 이 연기금 쪽에서 그냥 요즘에 주식을 매수를 하는 것을 보면 진짜 어떤 주식이 가치가 있고 진짜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묻지마 지수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국전력을 묻지마 방어를 한다고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현재 연기금이 그렇습니다. 8월 2일부터 8월 2일 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그 제외가 된 그날 딱 그날부터 지수 방어용으로 이 물량이 들어옵니다. 최근에 이렇게 4천억치 산 구간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연기금이 이때까지 4천억, 하루 만에 4천억을 코스피에서 매수한 기록은 2015년, 뭐 그 뒤로도 계속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역대급이고, 직접 보시면은 4천억치 산 그런 기록이 없을 겁니다. 2013년까지 가도 없고, 계속 내려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있네요. 이쯤에 2011년에 연기금이 이렇게 산 기록 말고는 그 뒤로는 4천억치 저번 주 금요일과 오늘 월요일 이렇게 연기금이 크게 매수한 기록은 없습니다. 2거래일 만에 연기금 쪽에서 1조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매수를 했는데 이건 아무리 보더라도 지수 방어용 그리고 시기도 그렇고 8월 2일 딱 발표할 때부터 그렇고 이 연기금에 진짜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수를 그냥 작정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레버리지가 빠지고 있고 인버스가 오르고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하루 만에 16% 빠지는 것도 처음 보고 요즘 시장 보면 처음 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항상 경험을 하면서 그게 경험이 된다면 다음에 실수를 안 하겠지만 처음 맞닿는 상황이 된다면 무조건 원금을 지키는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대응을 할 수 있고 다음에 좀 더 현명하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은 그냥 현금화하고 겪기만 하더라도 다음에 좀 더 현명하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나 뭐 종목들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관심 종목이든 뭐든 다 필요 없고 단기간에 충격이 빨리 없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하한가 종목, 상한가 하한가인데 신성통상이 상한가를 갖고 하한가가 4개의 종목이 나왔습니다. 신라젠 역시 점화를 갖고 물량이 1100만 주나 됩니다. 이 정도면은 진짜 너무 힘든 상태일 것 같고 그리고 코인테크 제가 이거 신규 상장인데 이거를 유튜브에 올려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경쟁률 미달 종목이라서 그리고 경쟁률 미달에
유통 물량이 9주가 유통되는 물량이 있어가지고 아예 소개 자체를 안 해드렸습니다. 혹시나 제가 소개해드리면 매수를 하실까봐 그래서 소개를 안 해드렸고, 그리고 4개의 종목들이 하한가를 갔습니다. 예전 같은 등락률이 15% 시장이면 오늘 하한가 종목이 수백 개가 나왔을 텐데 30%라 그런지 이런 시장에서도 4개밖에 안 나온 게 놀랍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가 된 뒤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일본이 그래도 아무리 싫지만 경제대국 3위입니다. 일본 부품 중에서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나 의료기기나 각종 분야에서 일본 부품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 부분이 궁금하지만, 일단 지금 미국과 중국에 무역전쟁의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본과의 직접적인 악재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시장은 즉각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성통상이나 모나미 같은 종목이 계속적으로 오르는 것이고, 오늘 시장에서 종목들이 1230개가 무너졌지만 코스닥에서 상승 종목이 57개, 이 중에서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들의 종목이 거의 대부분이 빨간색 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악재가 일본 그 사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는 것, 그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정말 궁금했는데 오늘 뉴스가 남북 평화 경제로 단숨에 일본 경제를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북한과 평화적으로 잘 해결이 된다면 좋겠지만 지금 일본 경제한테 대응을 한다는 게 약간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증시가 시간의 거래까지 이렇게 마감을 했고 지금 상태에서는 쉬는 게 답입니다. 쉬면서 이게 언제쯤 단기 반등이 나올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선 싸게 잡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도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걸 잡는 것보다 그냥 여유롭게 대응하면서 진짜 줄 수 있을 때 주는 종목만 먹는 것이 좋으며, 이제부터 진짜 수익이 단돈 10,000원이라도 나면 그거에 만족을 해야 되고 8월, 9월 당분간은 좀 더 신중하게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